안녕하세요. 현직 DBA가 아주 쉽게 알려주는 SQL 제3절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셀렉트문 진행했고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함수는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뉘어져요. 내장 함수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함수고, 사용자 정의 함수는 사용자가 직접 로직 구현을 통해서 만든 함수예요. 자주 쓰이는 기본적인 로직들의 경우에는 DB의 내장 함수가 이미 구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알아두면 되겠죠? 우선 함수 특징은 입력되는 값은 여러 개고 출력은 하나만 되는 m/1 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 함수는 또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알아볼 함수는 단일행 함수입니다. 단일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단일행 내에 있는 하나의 값 또는 여러 개의 값이 입력 인수로 표현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으면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행들과 여러 컬럼들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의 행 기준으로 본다면 이 하나의 행에는 여러 컬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펑션을 태웠을 때 펑션을 하나 태웠어요. 그러면 이 한행은 이 컬럼들을 이용해서 이 값들을 계산을 하고 결과값을 하나 내뱉겠죠? 이렇게 하나의 행들이 하나씩 계산되는 게 단일행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중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함수인데 이거는 뒤쪽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일행 함수가 어떤 건지 특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의 함수들이 쭉 있는데 여기 있는 함수들을 종류별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함수들을 쭉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고 또 자주 보게 될 함수들이니까 우선은 뭐가 있는지만 쭉 볼게요. 문자형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문자 소문자로 바꿔주는 로어 어퍼, 그 다음에 문자, 차 함수, 컨캣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 서브스트링 함수, 길이, 배열 함수, 공백이나 문자 제거 함수, 그 다음에 숫자형 함수에는 뭐 나누기, 뭐 올림, 내림, 소수점 제거하는 함수, 그 다음에 날짜형 함수에는 현재의 날짜 불러오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고 변환형 함수에는 뭐 문자로 바꾸겠다, 숫자로 바꾸겠다, 뭐 문자에서 데이트로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널 처리. 데이터가 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하는 함수가 내장 함수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아까 단일행 함수는 각 행별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단일행 함수 같은 경우에는 select, 그 다음에 where절, orderby절에 사용하게 돼요. from절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오겠죠. 그러니까 단일행 함수는 한 행씩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세 개의 절에 사용하고요. 각 행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데이터 값을 조작하여 각각의 행에 대한 조작 결과를 리턴한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것도 단 하나의 결과만 리턴한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의 중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펑션 안에 다른 펑션을 쓸 수 있다. 중첩해서 쭉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문자 함수를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볼 건데 로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어 가로 열고 문자열 가로 닫고 문자열의 알파벳 문자를 소문자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퍼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의 알파벳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냥 대소문자 로어 어퍼 사용하고요. 아스키 코드는 이제 미국에서 그냥 표준 문자나 숫자를
이제 코드로 구현해 놓은 건데 이게 표준이기 때문에 아스키 함수를 썼을 때 이 특정 문자는 아스키 코드 몇 번이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도 그냥 아스키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 아스키 번호를 차나 CHR 함수에 넣었을 때 아스키 코드 번호를 문자나 숫자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쓰는 함수입니다. concat. concat 함수는 이제 문자열 1, 문자열 2를 나열했을 때 이 두 문자를 연결해 줍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를 이용하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더하기로 해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오라클이나 SQL 서버 둘 다 동시에 적용이 되는 함수는 concat 함수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잘라주는 함수가 있어요. 서브 str, 이거는 오라클에서 쓰고요. 이거는 MS SQL에서 쓰게 됩니다. 문자열 중에 m의 위치에서 문자열 컬럼을 넣어주고 아니면 고정된 뭐 어떤 문자열을 하드코딩해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서 시작해서 세 번째 자리까지 자르겠다. 여기 숫자가 2고 3이라면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문자까지 자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게 생략이 된다면 2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length나 len 함수에 넣었을 때 숫자 값으로 돌려주는 게 length나 len 함수. len은 MS SQL, 이거는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문자형 함수에 l트림이 있고 r트림이 있고 트림이 있습니다. 일단 이 l트림, r트림은 SQL 서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오라클에만 적용이 되는 함수고요. 이거는 보통 공백 제거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문자열을 제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이나 뭐 MS SQL 둘 다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실습 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습이 바로 나왔네요. 이제 보시면 len 함수를 어떻게 적용하나 봤더니 len 함수는 문자열을 넣었을 때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라 그랬죠? SQL 서버에서는 요 문자를 넣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을 되돌려줘야 정상입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10이 나오죠? 이렇게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고 concat 함수는 이제 문자열 1, 문자열 2를 이어주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라클, SQL 둘 다 가능하고요. concat 함수에 이제 from 테이블에 플레이어 네임 컬럼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조회를 했을 때 컬럼 이름은 선수명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했을 때 그냥 선수명만 쭉 나오죠. 근데 이 선수명 뒤에 나는 축구선수라는 문자열을 붙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뒤에 축구선수가 쭉 붙죠. 이렇게 문자열을 이어주는 함수가 concat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MS SQL에서는 그냥 더하기로 이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더하기를 사용해도 똑같이 축구선수. 좀 띄어쓰기 하고 싶다 하면 그냥 여기 약간 띄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디움 아이디가 있고 스테디움을 조회했더니 DDD가 지역 번호네요. 이 지역 번호에 괄호를 하나 이렇게 닫아주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어주고 싶어요. 텔 넘버를. 그러면 전화번호를 이어주고 쉼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요거를 지역번호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이어진 이 함수의 길이까지 같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컬럼이 나오겠죠? 여기도 쉼표가 있네요. 그러면 이 스테디움 아이디에 해당하는 번호,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길이까지 알려주는 이렇게 합성으로
문자열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데이터 수출을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런 문자열을 이어준 함수를 종종 이용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숫자형 함수를 알아볼게요. 숫자형 함수는 뒤에서 값에 대한 결과값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숫자형 함수는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시면 숫자의 절대값을 돌려주는 함수가 있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주는 함수, 그 다음에 모드, 이거는 많이 보셨죠? 나머지 값을 리턴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를 리턴하는 올림 함수고요. 이거는 내림 함수입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숫자를 소수점 자리에서 반올림 리턴하는 함수고, 트렁크는 몇 번째 자리에서 잘라서 버리겠다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거는 실습이 따로 없고 결과값으로 쭉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을 리턴해주는 함수는 마이너스 15를 넣었을 때 15를 반환하고요. 이게 양음 확인하는 함수인데 사인 마이너스 20은 음수이기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면 0, 그 다음에 양수를 넣으면 2를 내뱉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나머지 함수죠. 7 나누기 3을 했을 때 나머지는 1이니까 1이 반환이 되고 38.123을 세일 함수 적용시키면 39. 세일은 오라클이고 세일링은 MS SQL 시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8.123을 넣으면 마이너스 38을 내뱉습니다. 세일 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죠?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최소 정수니까 음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이 정상이겠죠? 그 다음에 플로월 같은 경우에는 38.123을 넣었을 때 38을 내뱉을 거고요. 플로워 내림을 했을 때 얘보다 작은 음수 값은 마이너스 39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인데 38.523 셋째 자리까지 나오되 반올림을 해라. 그러면 38.524 라운드 38.5235 1을 했을 때 첫 번째 자리까지만 보이고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얘는 2니까 그냥 38.5가 되겠네요. 라운드 38.5235의 0은 소수점 아무 값도 내뱉지 말고 그냥 반올림해라. 그러면 첫 번째 자리가 5니까 얘는 39를 내뱉을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 38.5235 그냥 넣으면 얘는 39가 됩니다. 인수 0이 디폴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랑은 똑같은 결과값을 내뱉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건데 세 번째 자리를 인수로 입력해주게 되면 38.523까지 나오고 얘는 첫 번째 자리니까 38.5, 0이면 그냥 38 다 갖다 버리게 돼요. 위에 라운드랑 똑같이 트렁크도 인수 0이 디폴트고 그냥 38.5235 하면 38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형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숫자형 함수는 실습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파일로 올려드리고 실습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날짜형 함수 알아보도록 할게요. 날짜형 함수도 앞에서 배웠던 숫자형 함수처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단 왼쪽이 오라클이고 오른쪽이 MS SQL 시퀄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날짜와 시각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오라클은 시스테이트를 사용해서 현재 날짜를 불러오고요. 시퀄 같은 경우에는 getDate 괄호 열고 닫고 안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대로 getDate 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날짜와 시각을 출력하게 됩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연월일을 따로 추출하고 싶다 할 때 분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extract 함수를 써서 연을 뽑고 싶으면 year 써주고 from column, 월을 뽑고 싶다고 할 때는 months from column, 그 다음에
일을 뽑고 싶을 때는 day, from, column 이런 식으로 써주면 연월일이 구별되어서 데이터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MS SQL에서는 이렇게 있는데 저는 데이터 part라는 함수를 써서 year나 month, day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컬럼을 써주면 날짜 데이터에서 연월일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형변환을 통해서 날짜를 추출할 수도 있고 그냥 MS SQL에서는 year 함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년을 뽑을 때는 투차라는 함수를 써서 이거는 데이트 함수를 문자형으로 변환시켜주는 함수입니다. 뒤에서 변환형 함수에서도 배울 건데 투차 괄호 열고 컬럼 써주고 이 컬럼은 데이트 컬럼이겠죠? 데이트 타입의 컬럼입니다. 그리고 어포스트로피 하고 YYY를 써주면 이 형식대로 날짜 연도가 추출이 돼요. 근데 나는 이 연도를 문자 말고 숫자로 추출하고 싶다 할 때 to number로 한 번 더 감싸서 숫자로 바꿔줍니다. 이 개념 그대로 MS SQL에서는 year 함수를 써서 컬럼을 넣고 그대로 숫자형인 연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똑같죠? 월을 뽑을 때도 이렇게 투차 컬럼 지정해주고 얘를 숫자로 바꾸겠다 to number. 그리고 MS SQL에서는 month 함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컬럼을 써주고 month를 추출하면서 숫자형인 데이터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날짜를 숫자로 저장하기 때문에 덧셈 뺄셈 같은 산술 연산자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날짜 더하기 숫자를 하면 결과가 날짜고 날짜 빼기 숫자를 해도 날짜고 왜 날짜가 숫자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더하고 빼도 결과값은 모두 날짜입니다. 그리고 날짜 1에서 날짜 2를 빼게 되면 날짜 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보시면 현재 날짜를 가져온 함수는 MS SQL에서는 getDate 괄호 열고 닫고라 했어요. select 절에 이렇게 써주고 별칭은 current time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출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1월 4일 9시 27분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아까 연월일을 구별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했는데 오라클에서는 extract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고 했고요. MS 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파트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데이터 파트 함수에서 year를 써주고 쉼표 해당 컬럼을 써주면 이 컬럼의 연도만 추출해서 데이터 값이 나오고 이 컬럼에서 월만 추출해서 데이터 값이 나오고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날짜는 숫자 값으로 추출이 된다고 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형변환을 따로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문자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감싸서 투넘버로 바꿔준다. 이 개념을 그대로 SQL 서버에서는 함수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값을 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문자에 해당하는 연도만 추출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 바꿔서 내뱉게 됩니다. 그게 year 함수입니다. 위에 거랑 결과가 동일하겠죠. 다음으로 변환형 함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의 유형을 변환하는 종류는 명시적으로 데이터 유형을 변환할 수 있고 또 암시적으로 그냥 묵시적으로 저희가 모르게 데이터 유형을 변환하는 종류가 있어요. 명시적인 데이터 유형 변환은 당연히 뭐 변환형 함수 중에서 문자로 바꾸는 함수나 뭐 숫자로 바꾸는 함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 유형을 변환하는 함수일 거고 암시적으로 데이터 유형을 변환하는 거는 저희가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냥 DB 안에서 묵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유형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변환하는 형태를 암시적인 데이터 유형 변환이라고 해요.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변환형 함수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쓰게 되면 명시적인 데이터 유형 변환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투넘버, 오라클, 왼쪽은 오라클이라 했습니다. 그럼 투넘버의 문자열을 쓰게 되면 이 문자열은 숫자형으로 바뀌게 되고 MS SQL에서는 캐스트 함수를 써주고 익스프레션 컬럼을 써주고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주면 이 익스프레션 값을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투차 같은 경우에는 숫자 날짜를 넣고 포맷까지 설정을 해주면 이 형태에 맞는 문자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SQL에서는 컨버트 함수를 써서 데이터 타입 지정하고 값 넣고 어떤 스타일로 지정을 할 거다. 이 스타일의 종류는 구글링 해보시면 아주 많이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거고 좀 이따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toDate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넣고 이 포맷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포맷에 맞게 데이트로 변환이 되고요. 컨버트 함수를 썼을 때 데이터 타입을 넣고 익스프레션 넣고 또 스타일을 넣게 되면 아까 위에와 똑같이 목표 데이터 유형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변환형 함수의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변환형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하는 날짜 형태로 변환하기. 오라클에서는 현재의 날짜를 불러와서 이 형태로 만들 거다 라고 했을 때 투차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하고요.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함수를 가져와서 차 형태로 변환을 하되 스타일은 111 스타일로 지정을 할 거예요. 111 스타일이 어떤 거냐를 봤더니 이런 스타일로 추출이 되는 거네요. 문자형 10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자리죠. 10자리가 추출이 되면서 스타일은 111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 테이블의 집 코드 1과 코드 2를 숫자로 변환하고 두 항목을 더한 숫자를 출력을 하라라고 했는데 집 코드의 1을 인트로 변환을 시켰고요. 집 코드의 2를 인트로 변환을 시켜서 더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실행했을 때 캐스트 742 집 코드 1과 2가 어떻게 돼 있냐를 봤더니 (1과 2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만약에 문자였다면 이렇게 더하기를 했을 때 그냥 문자를 더했을 때 셀렉트를 한다면 이렇게 더하기가 돼요. 중간에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공백을 하나 더 놓고 이렇게 추출을 해보면 그냥 그대로 문자열이 합해지죠. 근데 숫자로 변환을 했더니 요 값과 요 값이 더해진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로 추출을 해보면 얘가 문자일 때 결과 as 숫자일 때 결과 이렇게 되죠. 문자일 때 결과, 숫자일 때 결과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유자 조율이 변환을 해서 값을 추출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형 함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케이스 표현 같은 경우에는 if then else 논리와 유사하고
케이스문은 바로 이제 실습이 나오는데 보시면 if문 else, if then else and 구문이 나오죠. if 조건 연봉이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 then 변경된 연봉은 현재 연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즉 연봉이 2천만 원 초과인 상태가 아니라면 변경된 연봉은 2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600만 원인 사람들은 다 2천만 원으로 세팅이 되고 2,100만 원이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본인의 연봉을 세팅하겠죠. 이 개념을 그대로 케이스 문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선 셀렉트 직원들의 이름을 셀렉트하고요. 쉼표 찍고 케이스 문 시작합니다. 케이스 when 연봉이 2천만 원 초과일 때 된 현재 연봉 그렇지 않으면 2천이란 뜻이죠. 그리고 케이스 구문은 항상 and로 끝맺음을 맺어줘야 구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 when else and 구문을 계산한 이 컬럼은 revised salary로 별칭을 매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이거는 바로 실습을 할 건데 이거는 그대로 앞에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문 대신에 디코드 함수라는 게 있어요. 디코드문을 이제 if문처럼 쓸 수 있는데 디코드 함수에서 컬럼을 하나 넣어주고 이 컬럼이 기준값 1이면 값 1을 뱉고 기준값 2면 값 2를 뱉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실무에서도 좀 자주 쓰이기 때문에 if문 대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라클과 SQL 서버 공통으로 if then else 구문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 표현 보시면 우선 이 직원 테이블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직원 번호, 직원 이름, 직업, 위에 상사, 매니저 번호겠죠? 그 다음에 고용일자, 연봉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때 케이스문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봉이 2천만 원 이하 얘네들은 다 2천만 원으로 세팅이 돼야겠죠?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는데 4, 총 8명이에요. 그러면 얘를 케이스문을 실행했을 때 2천만 원으로 세팅된 애들이 8명이어야 돼요. 쭉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맨 끝에 2천만 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총 8명이 2천만 원으로 세팅이 되었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스문, when, else, and 이렇게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렇게 총 5가지 종류의 함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습을 하시거나 여러 번 보시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함수니까 계속 보시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실 거기 때문에 굳이 다 암기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